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십당. 오늘 민주당은 6.3 보궐선거의 경기지역 전략공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평택을 김용남, 안산갑 김남국, 하남갑 이광재를 공천했고 김용은 공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안산갑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잘된 공천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특히 평택을의 김용남 전 의원을 공천한 것은 절묘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용남은 인지도 높고 국힘 색채가 강한 후보라 국힘 유이동의 표를 잠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저 멀리 울산시장 선거까지 염두한 진보당 배려용 공천이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에서 진보당 김종훈 후보가 민주당 김상욱 후보로 단일화해주면 평택을에서 진보당 김재현 후보를 살려주는 민주당과 진보당의 선거연대가 진행 중이었는데 그 사이 조국 대표가 평택을에 뛰어드는 바람에 이게 무산될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재현 후보도 격렬히 반대했고 박지원 의원도 조국 대표를 트러블 메이커라고 비판했던 거죠. 그럼에도 현재 울산시장 선거판은 민주당과 진보당 간의 단일화 분위기가 잡혔고 민주당의 평택을 공천이 마무리된 것은 진보당 쪽에서도 김용남 공천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민주당은 김용남 공천으로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진보당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면서 나름 배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의 선거연대도 감안했었어야 합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광재 전 지사의 최근 발언입니다. 나를 평택을로 공천하면 지난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 헌신한 조국 대표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내가 나선다면 이겨도 져도 결국 진영 전체의 패배가 될 뿐이다. 아름다운 발언입니다. 더욱이 조국 대표는 부산 북갑에 나와서 한동훈을 잡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하정우 출마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조국 대표는 우당을 배려해서 평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한 조국 대표에게 민주당은 빚을 졌고 김용남 공천으로 갚은 것입니다. 평택을에 이광재를 공천했다면 저격 공천이겠지만 김용남 공천은 배려 공천이라고 봐야죠. 더욱이 김용남 후보는 국힘 소속일 당시 조국 대표의 사모펀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소위 조국 저격수였습니다. 그리고 사모펀드 관련 대부분의 혐의는 무죄로 나왔기 때문에 김용남 후보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입니다. 최근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김용남 후보를 향해서 반성문부터 써라 2019년 촛불 시민들 마음이 어디로 가겠나 라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용남 후보는 이재명 토론에 나가서 살짝 찍혔습니다. 해서 싸움의 상대가 안 되는 김용남 공천은 우당에 대한 배려 공천으로 봐야 합니다. 그러면 김용남 후보는 자신의 공천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에 대한 배려용이라는 걸 모를까? 알겠죠. 하지만 당을 믿는 겁니다. 이번 공천 과정에서 정청래 대표가 이광재 공천을 통해서 당을 위해 양보하면 반드시 보상해준다는 기조를 보여줬고 무엇보다 정청래 대표가 연임될 가능성이 큽니다. 김용남 후보도 최근 방송에서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정청래 대표의 연임에 꽃길이 깔렸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에게는 내가 평택을에서 떨어지더라도 정청래 대표가 있지 않고 2028년 총선에서 공천 주겠지? 라는 믿음도 있고 신용환 충북지사 후보가 성공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게 우당에 대한 배려용 공천이란 걸 다 알지만 평택을 공천을 흔쾌히 받은 거죠. 그렇다고 5자구도인데 개혁신당까지 공천하면 6자구도가 되는데 현재 판세가 이렇게 비등비등한데 김용남 후보가 그냥 앉아서 낙선하겠습니까? 열심히 할 겁니다. 자, 우리는 김용남 후보를 안쓰럽게 여기지만 김용남 후보는 안 돼도 좋고 되면도 좋고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결국 정청래 대표는 평택을에 누구나 만족할 만한 절묘한 공천을 한 겁니다. 여기에 김용남 후보가 페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방금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선거에 나설 기회를 주신 당 지도부께 감사를 드립니다. 평택을 이렇게 발전시키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더불어 이번 평택을 선거에서도 아직도 내란에 대한 반성을 회피하는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난 대선과 여러 정책적 사안에서 이어지던 법여권 공조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앞서 출발하신 조국 후보님과 김재현 후보님과도 마음을 열고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중도 실용주의 입장에서 금융과 부동산 등 각종 개혁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가 좀 더 탄력을 받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반드시 가져오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며 새롭고 담대한 도전에 나서는 저 김영남의 응원군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완주 의지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네요. 부디 적당히 싸우시길 바라고 멀리 보시길 바랍니다. 우린 김용남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평택을 선거해서 조국 대표의 생환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안산갑의 김남국 전 대변인이 공천되었습니다. 현재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만 이왕 되었으니 국힘 후보를 꼭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전해철의 낙선은 정말 다행이지만 납득할 수 없는 영전은 김남국에게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정우 AI 수석은 사의 표명을 했고 부산 북갑에 출마 선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정청래 대표의 하정우 차출을 반대하며 지도부를 공격했던 리바건주 이하 명파리들은 뻘쭘해졌고 대통령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 못하는 그 수준을 또 한 번 보여줬습니다. 그 명파리들 댓글을 보니까 자신들의 낮은 정무 판단 능력을 반성하지 않고 간정우라고 하면서 하정우 수석을 열심히 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들의 혐오 구호가 문조털레유였는데 그동안 까는 사람이 워낙 많아져서 민겔에서는 명파리들의 혐오 구호가 이렇게 늘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문조털레유, 욱찬주추정, 최송전수용하 문재인, 조국,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최강욱, 박찬대, 박주민, 추미애, 최민희, 송영길, 전재수, 박수현, 김용민, 하정우. 이러다 막판에는 이재명 없는 이재명 팀이 되는 거죠. 하여간 하정우 수석은 끝내 부산 북구 선거에 뛰어들었고 여조 3자 대결에서 하정우 수석이 앞서고 있는 가운데 국힘 박민식 후보를 제치고 한동훈이 28.5%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장동혁의 입이라고 불리는 장해찬이 방송에 나와서 의미 있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서 집도끼 결집 싸움이다. 내가 부산에서 한동훈처럼 무소속 입장에서 3파전을 뛰어본 사람으로 시간이 갈수록 지지율은 양당 후보 중심으로 쏠릴 것이다. 나도 부산에서 처음엔 28%가 나왔다며 부산 북구는 연령대가 높고 토박이가 많아서 한동훈 같은 뜨내기는 10% 안팎에서 마무리가 될 거다. 그리고 국힘 박민식과 한동훈의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박민식은 북구 토박이고 차라리 져서 다음을 노리지 자신의 지역구를 내어주는 단일화에 응할 리 없다. 3파전으로 끝까지 갈 것이고 정치 초보 하정우의 실수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 나온 한동훈의 28% 지지율은 최고점이라는 장해찬의 분석은 만말이라고 봅니다. 부산은 결국 국힘으로 결집합니다. 하정우 후보는 죽을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을 살리고 조국을 살립시다. 정치10당 구독은 건강입니다. 마치겠습니다.